최근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저 멀리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석유를 둘러싼 지정학적 드라마고요. 다른 하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선포된 AI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거, 오늘 그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래 권력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 말인데 뭔가 좀 섬뜩하지 않나요? 정권의 얼굴은 바꿨는데 정권 그 자체는 그대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겉모습만 살짝 바꿨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권력의 낡은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대는 베네수엘라고요. 주인공은 바로 석유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독재자 마두로는 쫓아냈는데 그럼 이제 민주주의가 오는 거 아니냐 싶었죠? 근데요, 미국이 2024년 선거에서 이긴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 옛날 정권 사람이랑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석유 때문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당장 석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존 볼튼이 말한 것처럼 이건 진짜 불안정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다들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목을 매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묻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거기서 나오는 석유의 거의 80%를 누가 사가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 순간 베네수엘라 문제는 그냥 남미의 한 나라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 그 최전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히 알던 석유를 둘러싼 낡은 권력 게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게임이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일까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에너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시선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딱 꽂혀 있는 바로 이 순간,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강력한 힘의 등장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는데 이 녀석은 정말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이 AI가 지금 전기를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상상 이상이에요.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I가 일으키는 산업혁명이죠. 이번 주에 엔비디아랑 지멘스가 손을 잡았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 이 파트너십의 핵심에 물리적 AI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로봇한테 이거 해! 라고 시키려면 개발자들이 밤새도록 복잡하게 코딩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로봇 앞에서 몇 번 시범을 보여주면 AI가 그걸 보고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 배워버리는 거죠. 이건 뭐 제조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하려는 건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에요. 보세요. 첫째, 컴퓨터 안에다가 실제 공장이랑 똑같은 가상 공장을 만들어요.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죠. 둘째, 이 가상 공장에서 온갖 테스트를 다 해보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가상이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최적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완벽한 시스템을 실제 공장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시행착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해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이 기술이 가진 엄청난 야망이 다 담겨 있죠. 그냥 좀 더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리고 라스베거스의 AI. 그런데 이제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깔린 공통 분모, 에너지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낡은 에너지 게임, 오른쪽은 새로운 에너지 게임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필요한 자원도 달라 보이죠?
하나는 원유, 하나는 전기일까요? 근데 결국 부딪히는 문제는 똑같아요. 낡은 게임은 정치가 불안해서 석유를 구하기 힘들고, 새로운 게임은 공급망이 막혀서 전기를 구하기 힘든 겁니다. 결국 둘 다 똑같이 에너지 위기라는 벽에 부딪힌 거죠. 이 지점에서 젠순왕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에너지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진실이죠. 아무리 대단한 기술도 결국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먼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터빈이나 변압기 같은 게 꼭 필요한데 지금 주문이 폭주해서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수요가 공급을 아득히 넘어선 거죠.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열차가 달리고 싶은데 전력 공급이라는 선로가 끊겨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 걸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뭘 했냐면요. 다음 세대 칩의 전력 효율을 무려 10배나 높여버렸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드는 경쟁에서 에너지를 더 똑똑하게 쓰는 경쟁으로 게임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미래의 글로벌 권력 지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알던 게임의 규칙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전쟁터는 두 군데예요. 왼쪽의 낡은 게임, 즉 석유를 둘러싼 국가 간의 힘겨루기는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른쪽에 새로운 게임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전기와 AI 칩 공급망을 누가 쥐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플레이어는 국가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도 포함되죠. 이제 기술 패권이 군사력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권력의 중심이 땅속 깊은 곳의 석유에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데이터 센터로 옮겨가고 있죠. 여러분, 21세기의 진정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땅속에 웃힌 검은 황금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빛일까요? 앞으로의 세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